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뭐였는지?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실업급여와 성냥팔이 소년을 제목으로 사회적 보험이 어떻고, 이게 나라로부터 혜택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낸 돈, 우리가 받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한꺼번에 낸 돈 제일 급한 사람부터 받는 겁니다. 공적 부조다. 그래서 알뜰하게 타먹으시라. 예. 결코 나라에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 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공동체성을 기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요, 참 이걸 설교로 할까 인문학 강의로 할까 많이 제가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복을 까먹는 비결, 부정편향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정편향이 뭔지 아십니까? 부정편향. 어우,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치우치는 것. 좋습니다. 자, 먼저 편향은요, 영어로는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바이어스는요, 확증 편향이 있어요. 예, 확증 바이어스예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어스. 네, 확증 편향. 자신의 견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합니다. 여러 정보들이 있어요. 근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딱딱 취해서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겁니다. 이걸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요거 심해지면 정신병돼요. 그리고 내 집단 편향, 심해진 거예요. 우리 편 편향입니다. 정보 자체를 취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편이 무조건 좋아요. 요게 파시즘, 나치즘으로 발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지성자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아예 정보를 취하지 않고 그냥 우리 편이 한 말은 무조건 옳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사건을 파악하려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 다 약간씩은 있어요. 우리 다 약간씩은 있어요. 예, 이거를 잘 극복하셔야 합니다. 자, 부정편향은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고 더욱 기억에 많이 남아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성향을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설명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제 이해되게 살살 설명해 드릴게요. 부정편향은요,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5만원짜리 신타임당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아니, 여러분이 여름 옷을 새로 꺼내 입었는데 주머니에서 5만원이 딱 나온 거예요. 기분 어때요? 우후! 근데요, 그거를 잘 집어넣어놨어요? 다음날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원래 5만원은 없었는데 생겼죠? 기뻤죠? 근데 다음날 보니까 내가 어디다 흘리고 왔나 봐요. 그럼 슬프겠죠? 그러면 최종 마음은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 돼서 원래 내 거 아니었으니까 뭐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이놈의 5만원 어디 간 거야? 너냐 하고 막 뒤지고.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요 금액이 커져 보십시오. 더 하겠죠. 예. 그래서 똑같은 가치를 얻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 더 슬퍼요. 그리고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슬픔이 더 커요. 이걸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인간은 다 있어요. 그리고요, 어떤 10명이 모인 집단이 있어요. 거기 모임에 가야 돼요. 9명은 다 나 좋아해요. 좋아요. 1명이 꼴도 보기 싫어요. 이 집 여기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그래요. 늘려볼게요. 30명 중에 29명은 다 나랑 좋고 대화 잘하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1명은 꼴도 보기 싫어요. 가요 말아요? 좋아요. 그럼 또 바꿔볼게요. 4명 집단이에요. 4명인데 1명이 꼴도 보기 싫어요. 2명은 친해요. 갑니까? 안 갑니까? 또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명 중에 1명만 싫어도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명 중에 1명 싫어도 뭐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1명은 나 싫어하고 1명은 나 좋아하면 그러면 반반이니까 50%니까 갈까 말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90%보다 부정적인 10%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걸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자,
더 실감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1억을 벌었어요. 예.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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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기쁘겠죠. 예. 여러분 집값이 1억 올랐든가, 주식이 1억이 올랐든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옛날에 조상부터 물려온 땅이 하나 있었다 그러든가, 등등 어쨌든 1억이 있었어요. 오, 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막 교회 뭐 쏘기도 하고 막 좋아요. 자, 유통기한 얼마나 갈까요? 주는데? 자, 거꾸로요. 여러분이 뭔가 사고를 쳤대요. 나도 모르게 사고를 쳤대요. 1억 물어내야 된대요. 1억을 물어내야 된대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마른 오징어, 마른 숭어는 짜듯이 해서 대출 받고 뭐 하고 해서 1억을 냈어요. 그 상실감과 슬픔이 얼마나 갈까, 유통기한. 예, 벌써 박팀장님 벌써 눈물 흘리시려 그래요. 여러분, 동일한 양의 재화를 얻거나 잃었을 때가 훨씬 더 상실감이 큽니다. 인간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인간이 부정적이죠? 부정 평양이 있어요, 인간은. 그러면 왜 이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자, 부정정서는요 강력하고 오래 갑니다. 강력하고 오래 갑니다. 긍정정서에 약 4배 이상 오래 간답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1년 동안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1년 동안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평생도 가능하죠, 그거야.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왜? 자,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나의 부모가 돌아가신 것으로 1년 슬퍼하십니까? 예. 그러면 내 자녀가 태어난 걸로 1년 기뻐하십니까? 예, 어쨌든요. 이건 또 돼요. 사람이 희한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저희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가 4배 이상 강력하고 오래 갑니다. 사람이 그래요. 한 가지 아픈 기억이 있으면 그걸로 1년 동안 충분히 아파할 수 있죠, 우리. 평생 아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좋은 정보로 1년 동안 기뻐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누구예요? 예, 원시인 3명이 동굴에 오손도손 모여서 치킨을 구워 먹고 있어요. 그렇죠? 원시인 3명이 동굴 안에서 치킨을 구워 먹고 있습니다. 동굴 밖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려요. 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 자, 좋아요. 두 가지 양상의 지금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야, 곰같이 무서운 동물이면 어떡해? 하고 얘는 벌써 화들짝 놀라 뒤로 피했어요. 어머! 왜? 우리 옆에도 보면요, 마치 토끼 같은 마인드가 계시잖아요. 토끼가 잘 놀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조금만 보면 어머 이런 분들 계세요. 호들갑 떠시는 분들. 조금만 무서워. 여러분, 저희 집에요, 등치는 산만한 놈이 요만한 벌레 하나 보고 화들짝 놀래 좀 뻗다가 어항을 깼습니다. 이렇게 호들갑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항 안에 있던 모든 생명체가 다, 예. 네.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호들갑 떨면 놀래고 벌써 피할 준비해요. 이 원시인은요, 아씨, 야, 돌멩이 떨어졌겠지 이러고 있어요. 치킨이나 먹어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의 반응. 자, 그런데 정말 여기서 곰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 에이, 호들갑은 돌멩이 떨어졌겠지, 야, 치킨이나 먹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거의 죽어요. 곰의 식량이 되겠죠. 그러면 어머, 뭔 소리야? 호들갑 떨면서 막 놀랐던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살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실제로 작은 거 하나에도 민감하고 놀라는 사람들 있죠. 이게 우리 인간의 진화의 흔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어요. 다 죽어요. 이렇게 어머 무서워 이런 사람만 살아요.
네, 살 수 있어요. 자, 또요. 자, 이거 어떻게 뭐예요 이거? 버섯인데 빨간색 되게 예쁘게 생겼죠? 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와! 이쁘게 생겼다. 먹어보자. 얘는요. 야, 안 돼, 먹지 마. 불길해. 야, 안 돼. 이래요. 이게 뭐냐? 냄새 무당버섯이라고 당연히 독버섯입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버섯은 함부로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예. 먹었습니다. 그러면 와, 이쁘게 생겼다. 먹어보자.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예. 이 사람은요. 안 돼, 먹지 마. 불길해. 이런 사람은요. 얘 죽는 거 보고 안 먹겠죠. 그래서 살겠죠. 이래요. 자, 그리고 또요. 이거 실제로 호주에 산불이 났어요. 실제로. 호주 산불이 나가지고요. 몇 개월 동안 꺼지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캥거루가 다 타 죽었습니다. 되게 불쌍하게 생겼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냄새 좋은데? 먹어볼까? 그렇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든 고대 시대, 원시 시대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든 산에 불이 나든 해서 동물들이 타 죽었어요. 원래 우리 인류도 처음에 생식을 했어요. 근데 우연히 동물이 타 죽은 걸 보고 냄새 좋은데? 먹어볼까? 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얘는요. 야, 탄 걸 어떻게 먹어? 먹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얘는 와, 되게 맛있다! 이렇게 변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죠. 뭐든 안 돼, 조심해, 하지마, 무서워. 부정 편향성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위험에 과민 반응합니다. 그리고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에요. 다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이래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안 될 것 같대요. 안 한대요. 싫대요. 못 한대요. 저는 정반대거든요. 이거 하고 성향이. 예, 힘들죠. 안 돼요. 근데요. 인류 생존에 기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 부정 편향성을 가진 자들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은요. 긍정 편향이에요. 에휴, 뭐 돌멩이겠지. 먹어볼까? 냄새 좋은데? 예. 이런 사람은요. 위험을 과소평가합니다. 예.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류 발전에 기여합니다. 죽음으로써. 예. 이 독버섯 먹으면 죽어. 이렇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굴이 있죠. 이 동굴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을 때 실제로 곰이나 맹수가 출현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극히 적어요. 자, 그리고 인류 실제 보면요. 보세요. 멀리 보면 멀리가 좀 낮죠. 지금 밖에가. 저지대죠. 우리 인류는요. 그냥 동굴 말고 약간 절벽에 올라가서 동굴을 거의 다 뚫었어요. 이런 맹수들의 취업을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자,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밖에 여기가 절벽이 뚫린 구멍이고요. 밖에 사람만 올라올 수 있는 줄사다리 같은 게 매달려 있어요. 곰은 올라오다 끊어지게 해놨어요. 무게로. 그러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을 때 어머 깜짝이야. 이 사람이 나쁜 놈이죠. 이제는. 충분한 안정장치가 있으니까. 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 계속 얘기를 할게요.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 있죠. 우리가 이 부정 편향성의 후예라 그랬잖아요. 후손이라고. 이게 뇌과학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자, 우리 뇌에 보면요. 손의 밑에 편도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편도체는요. 공포 및 불안에 대한 몸의 반응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즉 무섭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건 전전두엽이라고 이마 근처에 있어요. 여기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게 있고 이 편도체는요. 두려움에 대한 몸의 반응. 간단하게 뭐냐. 벌레를 봤어요. 아 무서워 할 수도 있고 무서워하면서 펄쩍 뛰며 발로 차서 어항을 깨트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편도체가 하는 역할이에요. 예. 그리고 자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 우리 밑에 타일 깔려 있잖아요. 데코 타일. 이 폭이 20cm거든요. 여러분 그 20cm 사이로 발로 걸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걸어갈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요. 높이 5m 담장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걸어가죠. 왜냐?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공포를 느끼죠. 공포를 느끼면 이 전전두엽에서 편도체로
공포 신호를 보내요. 그럼 편도체가 몸을 쫄게 만들어요. 덜덜덜 떨게 만들고. 즉, 이 편도체는요, 두려움을 느끼는 기관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반응을 하게 하는 기관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걸 진화의 관점으로 설명하면요, 아까 부정 편향성 가진 자 있죠. 그 사람은 편도체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요, 편도체가 발달한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편도체가 발달한 사람. 자, 제가 자녀를 원시시대 여러 명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둘은 용감해요. 즉 편도체가 작아요. 한 명은 소심하고 겁쟁이에요. 편도체가 발달해 있어요. 누가 많이 살아남겠습니까? 이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요, 편도체가 발달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이게 뇌과학적 팩트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심하고 겁 많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상이에요. 오히려 현대 시대에 용감하고 막 겁 없고 그게 돌연변이 가능성이 커요. 그게. 네. 자, 그러면요, 이제 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고요. 한 가지 정말 아주 귀중한 데이터를 얻은 게 있어요. 뭐냐? 자, 뇌의 일부를 제거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남성. 이게 누구냐? 예, 불안장애로 편도체 제거 수술을 받은 조디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디 스미스는요, 되게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 계시고 형제들도 많았는데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여러 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 총기사고, 낭만사고 해가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죽고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있죠. 극심한 불안장애에 휘둘리고요. 길 가다가 차만 봐도 쫄고 차가 날 칠까봐. 그리고 대중교통도 못하고 이런 지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뇌과학자들과 신경의학자들이 이 편도체를 제거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28살 때 그걸 제거 수술합니다. 자, 이게 수술 후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보니까? 그렇죠. 예, 노홍철 씨 많이 닮았죠. 짐 캐리 닮기도 하고요. 예, 불안과 공포를 모르는 이 사람이 그 수술하고 나서 실제로 불안 장애가 아예 없어졌답니다. 근데 몇 가지 부작용도 있었답니다. 물론. 하지만 어떤 부작용이 생겼느냐? 뉴욕거리를 활보한답니다. 이제는 불안하지 않으니까. 근데 누가 봐도 깡패 같은 사람들이 5명이 갑자기 얘한테 확 오는 거예요. 너무 막 아하 다니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보고 오 다 피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오 피하는 게 편도체 반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깡패가 오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이런 걸 경험합니다. 이 사람이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안전장비 하고 하다 다리가 둘둘 떨리고 여러분 등산하다 무서울 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답니다. 즉 공포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도 편도체 제거하시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예. 공포에 대한 몸의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그게 과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아까 그 동굴 있죠. 동굴이 사람들이 처음엔 자연동굴을 이용해서 원시인들이 그러다가 자연동굴은 정말 홍수 피해라든가 동물들이 들어오니까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약간 절벽 위에 그래서 사람들은 도구를 이용해서 기어 올라갈 수 있게 일종의 안전장치죠. 아니면 밖에 경비병을 2명씩 돌아가면서 세워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사회적 안전장치, 안전망은요. 이 인류 발전 속도보다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편도체의 진화 속도는 현저히 느려요. 즉 우리 인류의 현재 편도체의 크기는 원시에 살아도 무방할 만큼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사회는 지극히 안전해졌는데 편도체는 그만큼 진화하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는 원시 시대에 사는 것만큼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요. 이 괴리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요 부정 편향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냐? 이 부정 편향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원시 시대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되게 안전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당시 정글에 살던 그 뇌의 편도체 반응으로 현실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좀먹고, 즉 내가 받은 여러 가지 복들, 혜택들을 다 까먹게 만들어요. 이 부정 편향이. 자, 첫 번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1번을 감사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감사냐?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음을 말함으로 인식을 개선하랍니다. 이게 감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를 계속 말하래요. 자, 교회 인터넷이 불안했어요. 좀 AS를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겹쳐가지고 권사님께 AS 기사가 방문하는 동안 잠깐 여기 좀 계셔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섭다고 큰 손주를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AS 기사가 잡아먹습니까?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이에요. 필터링이 뭐냐? 부정적인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차단하고 거르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SNS든 뉴스든. 자, 이거 보세요. 이 두 개의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한국 안전한 나라 163개국 중 43위. 1위는 아이슬란드.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 163개국 중에 43위래요. 그런데 또 밑에 보면요,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나라 1위는 우즈베키스탄, 한국은 50위래요. 자, 43위와 50위 뭐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제가 PPT 순서가 잘못됐네요. 그냥 말려드릴게요. 우리나라는요 163개 중 43위인 이유가 뭐냐? 북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북한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을 느끼십니까? 우린 못 느끼고 살죠. 외국인들은 되게 크게 느낀대요. 그런 뉴스만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평창 올림픽 할 때 외국인들 되게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북한 바로 밑에 평창 어떻게 올림픽을 하냐고. 그때 우리 산천어 축제, 화천에 막 하고 그러잖아요. 빙어 축제 같은 거. 아니, 쟤네들은 미사일이 발사되는데 거기서 낚시하고 있네? 되게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미사일 발사되는 거 일상이고, 여러분 강원도 지역에서 살면요 탱크 왔다 갔다 하는 거 일상이에요. 늘 보고 자랐어요. 우리는 거기에 위협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럼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치안의 몇인지 아십니까? 1위에서 15위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안전한 나라입니다. 범죄율도 낮아요. 우리나라는 강력범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사기요. 사기는요 빌려서 안 갚는 것도 사기예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경제범죄, 강력범죄 있잖아요. 강도, 강간, 폭행 이런 거 되게 낮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섬나라잖아요. 도망을 못 가요. 공권력 어마어마무시하죠. CCTV 되게 많죠. IT 발달해 있죠. 도망을 못 가요. 범죄의 검거율이 무려 98%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치안이 안전하다, 그 1등에서 15등 사이로 늘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가 안전율이 1등에서 15등 왔다 갔다 하는데 국민이 느끼는 건 50이죠. 그렇죠?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보도 때문에 그래요. 선정적 보도. 누가 맨날 어디서 죽었다, 맞았다, 털렸다, 당했다 이런 보도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AS 하러 온 SK텔레콤의 브로드밴드의 그 기사가 만약에 아름다운 권사님을 보고 마음이 혹해서 이상한 짓을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예. 외모와는 관계없이 0.0001%라고 봅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이 다 짐승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후에 당할 것들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는 게 팩트입니다. 왜냐?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언론 보도 때문에 그래요. 언론 보도 때문에. 맨날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실제로 여러분, 인천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1위를 꼽히기로 했던 적 있는 거 아십니까? 진짜로요. 인천이. 그렇게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엔 그렇지 않죠. 예. 그 팩트와 느낌 사이의 괴리가 바로 이 부정적 보도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차단하고 거르시고요. 팩트 위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상담이에요. 상담을 통해서 부정 편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상담은요. 상담사, 상담가를 찾아가는 상담이 아니에요. 뭐냐? 부정적 감정이 합리적인지 제3자 전문가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담소를 찾아가는 상담이 아니라 정신의학자나 아니면 냉철하게 판단해 줄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느끼는데 이 감정이 합리적인가? 라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외부 사람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인정이에요. 인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정이 뭐냐? 나는 원래 부정적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라색 안경을 쓰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세상이 어떻게 볼까요? 다 보라색으로 보이겠죠. 그쵸? 그러면 보라색 안경을 쓰고요. 빨간색을 보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네? 빨간색을 보고 보라색 안경을 끼고.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어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파란색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보라색으로 보이겠죠. 섞인 색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얘들. 아, 내 안경은 빨개. 저거 보니까 보라색이네. 아, 파란색이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이걸 많이 합니다. 뭔 소리냐? 분명히 나는 총 사격할 때 정조준 했어요. 근데 보니까 왼쪽으로 1m씩 빗나가요. 난 정확히 조준했는데. 그러면 이 조준하는 조준세 가늠세가 잘못된 거거든요. 어떻게 쏘면 될까요? 왼쪽으로 1m씩 빗나가니까 오른쪽으로 1m를 쏘면 되겠죠. 그럼 정확히 맞겠죠. 예,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눈에 부정적 편향이 필터링 되어 있다고 늘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판단을 하시면 조금 편해집니다. 내 마음에 이건 왠지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부정 편향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해지고요. 그리고 사회 안정망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도체는 원시 시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거기서 막 크게 발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늘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요. 우리는 부정 편향을 가진 자들이 후회라 그랬죠. 우리 중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긍정을 말하고 B라는 사람은 부정을 말해요. 우리 중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귀를 기울인다고요? 부정이요. 4배 강력하니까. 부정의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자체가 부정적으로 흐를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부정의 생각이 들 때 있죠. 근데 그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면 그게 부정이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근데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부정 편향인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걸 생각하세요. 아, 나는 부정적이다. 나는 늘 부정적이다. 그거를 고려하시고, 자, 그리고 부정적인 것과 비판적인 것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비판인 거예요. 합리적으로 설명 못하는 게 그냥 부정적인 거예요. 네거티브. 그래서 여러분, 네거티브와 이 비판적인 태도는 정말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정 편향이 나쁘기만 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좋은 기제입니다. 우리를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좋은 기제예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와 나 자신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하셔야 돼요. 합리적으로. 따져보셔야 돼요. 제가 저희 아이들 수영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확 던져놓고 살아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나름 수영 강사 출신이거든요. 자격증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애를 안고 발에, 그때는 애들이 작을 때니까, 자, 아빠 잡고 잠수해라. 그래서 본인 스스로 바닥을 느끼게 해줘요. 아, 그러면 내가 빠져봤자 물이 수영장 1m 20, 1m 50 사이니까 유아풀은 더 낫잖아요. 내 발이 여기면 다 닿는구나. 아, 내가 빠져봤자 물 바닥 밟고 점프하면 입이 나오겠구나 라고 바닥을 인식시키고 이런 걸 인식시키면 물이 무섭지 않아요. 근데 낮은 물이라도요, 한 50cm 되는 물이라도 깊이가 사람을 확 던지면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에 확 던져지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이나 이런 거에 합리적으로 바닥이 어디고 이게 여기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다쳐봤자 병원이구나, 이렇게 바닥을 인식하게 되면 부정편향을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제가 설교로 할까 인문학과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신앙적 요소 다 빼고 철저하게 사회과학과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삶에 부정편향만 제거해도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되게 행복해질 수 있고요, 고민이 사라져요. 고민할 게 없어요. 많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 안전망과 안전장치들, 우리 진보된 이 문명을 좀 믿고 바닥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부정편향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